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현재 이 문재인이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1년 6개월이 넘게 이 국민들을 이 나치의 이 파시즘 전체주의 국가 마냥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좋은 시스템은 모조리 파괴를 시키고 자영업자의 마지막 권리까지 압박하고 두들겨 잡으면서 국가의 주인인 이 국민들을 모조리 굴복시키고 무릎을 꿇려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회나 미사는 보게 하면서 왜 예배는 못 보게 합니까?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동산 등 이런 대기업들은 그냥 사람들이 우글우글 해도 방치하고 있고 왜 힘없는 자영업자들만 두들겨 잡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속을 만큼 속았다, 협조할 만큼 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런 심정으로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고 급기야 전강훈 목사님이 거리두기 4단계 첫 주말에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자, 사랑제일교회 측은 문재인의 사기 방역, 국민 말살 방역은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불복종 운동으로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최악의 적폐임을 밝힌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를 이용해서 코로나 정치 사기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간 1년 6개월 동안 협조할 만큼 했지만 기준도 없고 완전 차별화된 이 방역 수칙 적용 아닙니까?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들은 모조리 그냥 방치하고 풀어주고 힘없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두들겨 잡고 있는 이런 방역 수칙이 무슨 기준이 있고 무슨 수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 지켜야 됩니까? 현재 700만 명의 이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알바생들의 일자리마저 송두리째 사라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협조를 더 하란 말입니까?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작년에 전강훈 목사님이 광화문문 집회를 강행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문재인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에 대한 각종 논문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이 의견들,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의 방역 체제 변화 등을 봤을 때 대한민국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계속 진짜 멍멍이 끌려가듯이 이렇게 끌려가다가는요, 나라 정말 절단납니다. 이건 국민을 위한 방역이 아니라 국민 통제형 사기 방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참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뭔 놈의 방역,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졌기 때문에 이런 방역 수칙 갖다가는 안 됩니다. 전 세계 저명한 이 전문가들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는요, 기본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 수칙 2인 이상, 3인 이상, 택시도 3인 이상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전강훈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다음 달로 다가온 8월 15일 집회 개최 계획을 이미 밝힌 상태고요. 애국국민 운동대연합 등 다른 보수단체도 집회, 시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검토하지 마세요. 무조건 해야 돼, 이번엔. 얼마 전에 민주노총에서 8,000명인가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었죠. 그것들은 되고 보수 집회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협조할 만큼 다 했고요. 모든 방역의 잘못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생존권이 달린 만큼 이제는 저항권을 발동시켜서 뭉쳐야 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령이신 분들, 70, 80대 어르신분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메르스나 사스, 이거 우리가 그냥 기억에서 잊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도 지금 2년 가까이 됩니다. 보통 2, 3년 되면은 약화가 되는데 이 지금 정치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면요, 지들 원하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끌고 갑니다. 그게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파시즘이나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통제용 방역이에요. 자, 코로나도 바이러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게 위험 부담이 적다라고 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기존에 이제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뭐 합병이라든지 자칫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집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장본인도 문재인 정부고요. 그동안 희생을 감수하고 전폭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집회는 강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논문, 박사, 전문가들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는 집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퍼질 대로 다 퍼진 놈의 거,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계속해서 이 문재인의 새 취업바닥에 놀아난다면 이거 끝도 없이 통제를 당하면서 북한의 인민처럼 완전히 굴복하고 살 그런 상황까지 지금 놓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솔직히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돈? 얼마나 많이 썼어요? 박근혜 정부 때 300 몇십 조 국가 예산을 얘네는 500 몇십 조 거의 2배를 쓰고 있고요. 작년에만 70조 이상의 빚을 냈습니다. 1, 2, 3, 4차 추경을 통해서 이거 다 누가 갚습니까? 우리가 갚아야 돼요. 방역 잘하겠다고 돈을 저렇게 600조 이상을 써놓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꼬라지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 중에 대한민국 국민만큼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협조를 잘한 나라가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민이 잘못한 거예요? 엄청난 세금과 빚까지 국민에게 떠안겨놓고 지금 나라 꼬라지를 어떻게 만들어놓고 누가 만들었어요? 문재인이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끝까지 자영업자들을 편파적으로 두들겨 잡고 앉아 있습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 공무원들은 어차피 통제가 가능하지만 종교와 이 자영업자, 개인 택시도 포함입니다. 요즘은 택시도 두들겨 잡죠. 왜? 개인 택시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을 두고 압박을 하면서 완전 길바닥에 나앉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배급받고 살아라. 이겁니다. 지금 정권의 잘못을 비판을 못하게 집회도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보장된 1인 시위도 못하게 하고 헌법이 보장된 국민의 권리도 모조리 그냥 깔아뭉개고 탄압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뭘로? 이 사기 방역으로요. 자, 이번에 정강원 목사의 국민혁명당에서 8.15 집회를 하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처럼 또다시 코로나를 덮어 씌운다면 이건 전 국민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이건 뭐 경제학에 나오지도 않는 괴상한 어떤 이런 정책을 갖다가 전복을 시키면서 급격한 임금 인상 그리고 코로나 통제 등으로 전 재산을 해서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제 참을 것도 없고요.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집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이 잘못된 이 사기 방역을 만천하에게 이제 알려야 됩니다. 정강훈 목사님의 결정에 작년과 달리 저는 올해 광복절 집회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계속 멍멍이 끌려가듯이 계속 질질질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저것들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정강훈 목사님의 국민혁명당과 다른 보수단체들도 더 이상 참지 말고 모두들 집회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영국이나 미국 보세요. 저 나라들이 대한민국보다 멍청해서 모질라서 그래서 방역을 풀어주고 고령층에 집중을 합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동안 코로나를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도 무조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하죠. 왜? 통제가 안 하고 지네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걸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회도 못하게 해야 되잖아. 어차피 온라인상의 이 언론사, 방송사는 다 지네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 밖에서 장외 집회만 틀어 막아버리면 이 앞으로 대선 때도 이제 이런 집회까지 통제하면 온라인상에선 뉴스나 언론사들은 자기네들이 다 통제를 하니까 그것만 보는 거야, 국민들이. 그냥 다 믿는 거지. 그거를 지금 이 목적으로, 그게 지금 얘네들의 전략입니다. 이거를 깨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코로나에 대한 명분은 있어요. 차고 넘칩니다. 영국의 축구 경기장 보십시오. 수만 명이 마스크도 안 쓰고 관람합니다. 저들은 멍청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싶으니까. 대한민국은 프로야구 경기도 볼 수 없게 방역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구 경기도 못 보게 해요. 지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열도 안 받습니까?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고요. 더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다 같이 뭉쳐야 됩니다. 의학적인 명분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자, 겁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 무소속의 이 보수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대선 출마 선언한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부터 해가지고 뭐 안철수고 뭐고 싹 다 그냥 모여가지고 이 정책을 깨 부숴야 됩니다. 이게 독재, 나치의 뭐 파시즘, 전체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그런 도구로 지금 사기 방역을 하고 있는 거지.
논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란 말이야, 니들은. 전문가들의 해석은 뭡니까, 그러면? 니들 말이 다 맞으면은 전문가가 뭐가 필요해요? 의사협회고 뭐고 싹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알바들도 다 일어나야 돼요. 자영업자 없어지면 여러분들 일자리도 없어지는 겁니다. 부모님, 어떻게 그거 월급으로 여러분들 등록금을 다, 충당합니까? 젊은 사람부터 자영업자, 택시, 의사협회 싹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저것들이 지금 1년 6개월 동안 통제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바보처럼 협조해 주니까 정말 북한의 인민 수준으로 보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적당히 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누가 치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전 국민에게 알려서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사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처럼 또 희한한 기사로 또 국민들을 호도시킨다면 이 언론사부터 우리가 깔아뭉개야 됩니다. 현재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물은다고 쇼를 하고 앉아있는데 그만 장난치기를 바랍니다. 뭘 어떻게 민주노총을 때려잡을 건데. 말장난 그만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주권국가에서 이만큼 협조했으면 된 겁니다. 헌법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군지를 만천하에 국민에게 우리가 심판을 받아보자 이 말입니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